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우수 변호사입니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이번 주말부터 드디어 2021년도 장마가 온다라고 합니다. 저는 비 오는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작년처럼 2달 이렇게 내리 비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짧게 피해주지 않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소송에서 왕왕 신고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고자 합니다. 아동학대의 의미라든가 신고 절차라든가 구제 절차 이런 거는 빼고 이혼소송에서 아동학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언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아동학대가 혹시 신고가 악용되는 예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동학대의 의미는 아시죠? 신체적으로 이렇게 손을 대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정신적인 학대 이런 걸 다 포함을 하죠. 근데 아동학대가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가정이에요. 친부모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안타깝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왕왕 아동학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동학대와 이혼 사유는 무관한가 살펴볼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아동학대가 심한 경우, 아동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돼도 어머니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학대라기보단 그때는 이제 부당한 대우죠. 폭행이라든가 폭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부 사이의 갈등이 원인이 된다라든가 한쪽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의 배우자와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판결문에도 적시가 됩니다. 자녀 중 누구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갈등으로는 분리만이 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판결문에 명시될 정도로 자녀에 대한 학대가 이혼 사유로 작용을 합니다. 물론 학대자에게 대단히 불리하죠. 그래서 왜 부부 이혼 사이에 자녀에 대한 학대가 이혼 사유로 작용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가정이 깨지는데 꼭 부부만의 갈등만으로 깨지나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으로도 가정은 깨집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부분이 이혼 사유로 작용된다. 이런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야 돼요? 이혼소송하고 해야 돼요? 이혼소송이 끝나고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연히 즉시 해야죠. 그래서 이혼소송과 상관없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 망설이시냐면은, 이혼을 하기 전에는 이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한 집에 살아야 되는데 아동학대를 신고를 해서 엄마와 자녀, 그 다음에 아버지가 분리돼서 조사받고 또 집에 돌아와서 본인이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아빠에게 다시 학대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이혼소송 제기하기 전에 신고하는 거를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생각나는 사례가 있는데, 엄마가 6살짜리 딸을 데리고 이제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애가 성추행을 당하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딸아이를 두고 유난히 예뻐하고 얘를 꼭 데리고 자려고 들고, 내가 굳이 하겠다는데도 자기가 애를 꼭 목욕시킨다고 하고 그렇게 딸한테 집착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그게 애정이려니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어느 날은 자기가 마트에 가느라고 아빠 있을 때 딸을 두고 마트를 다녀왔더니 애 몸에서 이렇게 침 냄새가 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마 아빠가 친딸을 그러겠어요?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자꾸 이렇게 특정 신체 부위가 아프다고 하고 가렵다고 하고, 근데 그 아이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아빠가 그냥 예뻐해 주는 줄만 알고, 이걸 아이 나이엔 너무 어리니까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좀 이상하다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아이의 아동심리검사를 통해서 아빠한테 그런 성적인 학대가 있었는지를 사실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엄마는 일단은 아빠가 설사 딸을 그런다고 해도 내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고 이혼을 하고 이렇게 가정을 깨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모르는 척, 보지 못한 척, 안 듣는 척, 이걸 선택한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그럼 이 어린아이의 인생은 뭐가 돼요? 나이가 들면
아빠가 자기한테 하는 행위가 아빠가 딸을 예뻐하는 애정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영원히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아동학대 이런 방송이나 기사나 이런 걸 보면 꼭 그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하는 자, 이를 아닌 자의 묵인 속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본인은 중립이라고 생각하지만 묵인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전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합니다. 신고 시기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시 하는 게 좋습니다. 병도 그렇고요. 학대도 그렇고요. 조기에 예방이 되면 가장 좋은데 만약에 그게 발생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에 이것이 조치가 되는 것이 아동학대를 당한 어린아이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데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제 당사자분도 그렇고 상대방 당사자분도 그렇고 특히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비교하면 아내 쪽에서 아동학대로 남편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소송을 진행 중에 갑자기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다고 적금금지 명령이 딱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남편들이 전부 벌쩍벌쩍 뜁니다. 아니 난 얘를 학대한 적이 없다. 말썽을 부리고 대들고 그래서 엉덩이 하나 이렇게 톡 때린 것 뿐이다. 이렇게 말하거나 그 다음에 아내분들이 진짜 남편이 딸을 상대로 해서 성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분들 이 부분에 뭐 대단히 분노해 하십니다. 분노하시면서 애가 이뻐서 머리 쓰다듬어주고 잠들 때 안고 재우고 이게 왜 아빠로서 애기가 이쁘니까 하는 거지 내가 왜 얘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았다고 신고를 하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신고를 당한 남편분 측에서 하는 얘기가 100% 얘기합니다.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나를 무고한 것이다. 그리고 면접 교섭을 못하게 하고 양육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이건 허위 신고한 것이다. 이러는 경우가 100%죠. 아동학대 신고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질문한다면 당연히 유리하게 진행이 되죠. 신고한 분한테, 비학대자한테 유리하죠. 일단 유리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조치를 어떻게 됩니까? 즉각 분리를 시키게 되니까 학대자를 집에서 퇴거하게 시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빠가 만약에 자녀를 학대했다라고 하면 엄마와 자녀는 집에 있고 아빠는 집에서 이제 퇴거를 당하게 되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 아동학대자에게 어떠한 경우도 친권 양육권자를 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법원이.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신고가 되고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양육권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게 되겠죠. 비학대자는. 이런 부분에서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딱 양육권에 대해서만 유리할까요? 그렇진 않죠. 법원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양육권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 자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사유, 기여도 분할에 있어서 유리하게는 결코 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절대로 불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들이 흔히 쓰는 어투죠. 유리하지 않습니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투를 쓰죠. 근데 제가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이제 아동학대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보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신고된 학대는 사실 과장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요? 이혼소송에 유리하라고. 그리고 양육권 가져오려고. 그 다음에 애 보겠다고 면접 하겠다고 집으로 오는 것도 싫으니까. 그리고 아빠가 아기를 너무 예뻐하니까 그 예뻐하는 애기 못 보게 해주는 게 복수니까.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분은 아무리 남편이 유책 사유가 이혼 사유가 있다고 해도 본인은 잘하는 행동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신으로 이혼을 해도 어떤 경우도 면접부 사건은 차단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내방객들한테도 소송 중에도 면접교 사건은 차단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부가적으로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 아이가 결손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결손 가정이 아닌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비행 청소년화 될 확률이 높은 건 현실일 겁니다. 아마 그거는 아이한테 결핍을 주니까 그렇죠. 그 결핍이라는 게 꼭 밥이라든가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아빠를, 엄마를 자주 보여줘라, 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혼한 가정에서 아이가 가장 행복하게 자라는 방법은 엄마하고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비록 이혼을 해서 엄마랑 살고 있지만 아빠는 2주에 한 번씩은 꼭 볼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자신감,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데 이혼 소송 중에 또 이혼한 후에 아빠나 엄마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서 그걸 차단해 버린다라고 하면 누가 가장 불행해질 것 같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가장 불행해지죠. 만약에 지금 이혼을 하시고 혼자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내 아이는 엄마도 필요하지만 아빠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아빠가 무슨 권리로 그걸 차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반감, 원함, 미움 이런 거를 아이한테 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학대가 정말 심각하고 꼭 신고돼야만 하는 학대가 있었다라고 하면 즉시 신고하시길 바라고, 만에 하나 이혼 소송 중에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 배우자를 곤란하게 할 목적이 아니었는지, 그다음 배우자에게 복수할 목적이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 한 번만 뒤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아동학대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 이렇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를 하는 짐승, 이 지구상에 사실 없어야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